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 어학연수 후기 영상을 들고 왔어요. 일단 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총 2개월 동안 세부에 위치한 스파르타 어학원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고요. 현재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학원을 선택하게 된 경로는 처음에는 인터넷에 서치를 하다가 필리핀 어학연수 2개월 등록 시 시드니 어학원 1개월 무료 이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유학원을 발견했어요. 제가 어차피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지금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이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문의를 남기게 됐고, 제가 가려고 했던 도시가 시드니가 아니라 멜번이었기 때문에 멜번도 되냐 하고 물어봤더니 멜번에 있는 어학원도 그 프로모션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프로모션을 통해서 어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학원을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빠르게 문의를 해줬는데 입금이 되고 난 후에는 그 답장 오는 속도도 되게 느렸고 일 처리하는 것도 막 서류 같은 것도 엄청 늦게 준다든지 아니면 서류에 있는 제 인적 사항이 막 생일이 틀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다시 카톡을 보내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랬지만 그 부분에서는 약간 신뢰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필리핀 홀리데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크리스마스 연말을 앞두고 간 상황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라고 이틀을 쉬고 새해라고 또 이틀을 쉬었어요. 그러면 총 4일을 쉬는데 제가 수업을 듣는 날이 일주일에 5일이잖아요. 근데 4일을 쉰다는 거는 거의 일주일이 빠지는 건데 이 수업에 대한 보강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서 그 유학원에 이야기를 했더니 필리핀은 임시 공휴일이 그 학원마다 각자 달라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해주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일일이 체크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이건 좀 무책임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잘 확인해보고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학연수 비용 얼마나 들어요? 이거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해서 등록한 학원 비용은 입학금, 학비, 기숙사비 합쳐서 총 290만 원이 들었고요. 근데 현지에서 SSP 비자비 및 교재비, 전기세 등은 추가로 또 납부를 해야 돼요. SSP는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같은 수업을 듣게 될 경우,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 꼭 납부해야 되는 비용으로 6,800페소였고요. 종합관리비가 4주에 1,700페소. 근데 저는 8주였기 때문에 3,400페소. 그리고 보증금이 4주에 1,000페소. 저는 8주니까 2,000페소였겠죠? 그리고 픽업비 800페소. 처음에 내려서 학원까지 갈 때는 차량 픽업 서비스가 오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 800페소를 또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1차 비자 연장비 4,130페소까지 해가지고 총 17,130페소를 현지에서 납부했어야 했어요. 환율로 계산해봤을 때는 약 41만 원 정도? 거기에 저는 비행기값 가장 저렴한 걸로 선택을 했는데 17만 원. 그리고 개인 용돈비까지 해가지고 약 400만 원 정도 지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스파르타 캠퍼스를 선택하셨으면 어차피 평일에는 나가지 못하고 주말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개인 용돈 비용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항공사는 제주항공을 이용했고 수화물 최대로 추가해서 스낵팩 혜택까지 받았어요. 저는 항공사를 고를 때는 그렇게 막 비싼 항공사 다 상관없고 그냥 최대한 저렴한 항공사를 이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각자 맞춰서 항공사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딱히 불편하거나 했던 거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영어는 얼마나 하셨나요? 영어는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 인터넷 강의로 회화 연습을 많이 해갔는데 실전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딱 도착했을 때 OT 끝나고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스피킹 시험에서 정말 맨 처음에 자기소개를 시키는데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예요. 또 예상했던 대로 레벨은 가장 하위 단계인 엘레멘트리의 윗단계인 LB, 로우 비기너를 받았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LB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잘한다 싶으면 MB, 미들 비기너? 근데 저는 정말 많이 성장해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호주에 와서 처음 입학 시험을 봤을 때는 인터미디엇으로 당당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수업 과정, 시간표, 코스 정보. 제가 공부했던 스파르타 어학원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총 9교시예요. 근데 중간에 한 번 공강으로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업은 8교시고요. 이 중에서 반은 1대1 맨투맨 수업, 반은 그룹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만 레벨 테스트를 바탕으로 그 수업 시간표가 짜여지고 그 이후에 만약에 본인이 그 수업이 안 맞는다 싶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디너 시간 이후에는 매일매일 단어 시험과 에세이 쓰기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10시까지 강제 셀프 스터디 시간이 있어요. 한국인들만 강제고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어마무시한 시간표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수업이 시작돼서 밤 10시까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영어가 안 늘래 안 늘 수가 없겠죠. 저도 정말 덕분에 영어는 많이 늘었어요. 제가 필리핀 어학연수가 맞았던 게 하루 종일 공부를 하더라도 매교시 수업이 바뀌니까 이게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스피킹을 하는 도중에도 틀린 문법적인 표현이나 막히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앞에서 고쳐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매주 월요일에 선생님들이 이번 주말에 뭐 했니? 하고 물어보니까 주말에 놀러 가더라도 이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나는 주말 끝나고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죠. 친구 어떻게 사귀나요? 하고 물어보는 질문들도 있었는데 저는 룸메랑 친해질 기회가 일단 우선 엄청 많아요. 아침에 굿모닝 인사하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도 한마디씩 스몰 토킹 할 수 있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룸메랑 일단 친해질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그룹 수업하는 친구들끼리도 먼저 뭐 말을 붙이고 하다 보면은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착한 친구들만 오기 때문에. 같이 입학한 친구들을 배치메이트라고 부르는데 제가 입학했을 때는 크리스마스 연말을 앞두고 가서 그런지 배치메이트 자체가 적었어요.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고 일본인, 대만인 친구가 각각 2명씩이었나? 정말 적었어요. 배치메이트들끼리 약간 그 친구들은 입학 동기생들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끈끈한 그런 게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특히 더 친해질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그래서 금방 친해져서 주말에도 같이 나갔다 오고 한답니다. 시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매주 월요일에 입학생이 있고 매주 금요일에 졸업생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학생 순환율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한국인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우르르 졸업했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한국인, 중국인, 대만인, 일본인, 베트남인 다 비율이 비슷비슷했어요. 주위 환경은 적당히 공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세부에 위치한 어학원을 선택해가지고 평일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휴일에는 또 휴식을 즐기고 할 수 있는 최적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세부가. 날씨는 덥긴 더운데 평일에 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빵빵하다 못해 추울 정도로 에어컨이 가동되기 때문에 얇은 가디건 하나를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도 나가서 만약에 액티비티 같은 거를 하지 않는 이상 갈 수 있을 만한 곳이 쇼핑센터? 이런 곳밖에 없기 때문에 쇼핑센터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막 엄청 덥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여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필리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니까 접는 우산도 필수템입니다. 음식 괜찮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뭐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편이라서 괜찮게 먹었던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서 가족톡에 보내주니까 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런 거 먹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먹을만 했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학원밥 너무 싫다고 테러블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아침에는 주로 빵, 죽,
그리고 시리얼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어떤 친구는 점심보다 저녁이 낫다고 점심에는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저녁 시간에만 가서 밥을 먹는 친구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리고 수요일은 약간 우리나라처럼 수다날? 그런 것처럼 좀 스페셜하게 나오는 날이 많았는데, 햄버거, 스파게티 이런 정도? 근데 막 그렇게 맛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평소랑. 기숙사는 1인실부터 4인실까지 다양한데 저는 3인실을 사용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혼자 쓰거나 2명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학원에 학생들이 얼마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기숙사에 있는 학생의 비율도 달라지겠죠?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숙사는 계속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리모델링이 되기 전의 숙소였어요. 확실히 조명도 리모델링 되는 곳이 훨씬 좋고, 제가 있었던 곳은 기숙사 안에서는 책상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는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못할 정도로 너무 어두워가지고 공부를 못했었고, 리모델링 된 곳은 옷장도 있다고 하고 화장실도 훨씬 괜찮은 것 같고, 웬만하면은 리모델링이 된 곳으로 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선생님들은 어때요? 저는 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요. 다 프렌들리하고 처음 수업 들어갔을 때 너무 반갑게 반겨주고 gorgeous Kylie 이러고, 또 뭐라 했지? 아무튼 다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제 생일을 알고 계신 티처들이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막 스파게티도 만들어주고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그러셨어요. 정말 최고. 사랑받는 제자였죠, 제가. 인스타 친구 그 아이디도 주고받아가지고 아직까지 간간히 연락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물론 본인과 맞지 않는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매주 수업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활용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답니다. 필리핀 억양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물론 필리핀 억양이 없진 않아요. 있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막 모든 발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간간히 그런 발음이 섞여서 나오는 정도? 예를 들면 토랄리를 약간 또딸리 이렇게 말하는 정도? 귀엽죠? 애교 있는 정도?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을 고른 이유는 다들 필리핀 고른 친구들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가성비가 넘치는 곳이 아닌가. 왜냐면 3개월 동안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저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맨투맨 수업에다가 그룹 수업인데 그룹 수업도 최대 정원 4명 이러니까 공부 효과도 엄청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거의 동남아 계열이 대부분이니까 정서도 맞고,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들이랑 친해졌을 경우에 그 나라에 놀러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육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인풋만이 이루어지는 교육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 본인이 만약 저처럼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필리핀 어학연수가 아웃풋을 시도해볼 수 있는 좋은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후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고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 너무 가식적이야.